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여파로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만 국토 동쪽 끝 울릉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민적 관심을 샀지만 요즘은 관련 업계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울릉도 관광객은 6만 3천 명. 세월호 충격으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 울릉도 경제가 기지개를 펴는가 싶더니 이달 들어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17일에는 묵호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탑승객이 77명, 19일 포항 여객선은 40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약 취소율이 50%를 넘어 이대로라면 여객선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울릉군은 메르스 청정 지역임을 알려 관광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전군민 결의 대회를 갖습니다. 나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관광업 종사자로서 울릉도를 찾아주시는 관광객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와 친절로 응대한다. 또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와 광복 70주년 행사,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와 전국 바다낚시 대회 등 다음 달부터 예정된 대형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매도시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7월 한 달 동안 관광시설 80% 혜택과 울릉군과 자매도시 주민에게도 여객선 운임 40% 할인 혜택. 또 연말까지 가족 3대가 매달 마지막 주 중에 울릉도를 관광 오면 가족당 10명까지 배삭세 50%를 할인합니다. 국토의 파수꾼 울릉도가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불안 심리를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지역 식당 이용과 전통시장 장보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침체된 상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청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월 2, 3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해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다른 기관단체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 전통시장 상품권 1억 5,800만 원어치를 공동 구입해 시청 부서 단위는 물론 공무원 부인들도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경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선 6기 1년을 맞아 자치단체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관용 경북지사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육성 기반 구축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고 신도청 시대 조기 정착과 대한민국 문화 융성을 주도하는 정책을 향후 도정 방향으로 내세웠습니다. 박헌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민선 6기가 시작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2대 신산업과 5대 주력산업의 기반 구축을 첫 번째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탄소 산업의 육성을 위한 탄소 청형 클러스터 구축과 3D 프린팅 산업, 항공 산업 등으로의 진출은 향후 도내 산업의 판도를 일거에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속에 도내 중소기업은 오히려 10% 수출 증가로 선방했고 2만 2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4조 5천억 규모의 관광 레저 분야 투자 유치, 그리고 세계 물프롬 대회와 새마을 운동 세계화라는 성공적 추진 성과도 기록했습니다. 첨단 산업, 탄소 삼유, 클러스터, 3D 프린팅, 또 그런 농업에 대한 FTA 대책 이런 것들이 민선 시대의 새로운 주요 전략으로 나타났고 신도청 시대 새 역사 개척을 위한 신도시 정주 기반 조기 구축과 동북아 관광 거점 육성을 향후 도정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최대 화두인 경제 발전을 위해 4대 권역별 창조산업 벨트 육성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삼국 통일 정신과 새마을 정신 등 경북의 혼을 대한민국 가치로 승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신도청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아주 속도 있게 진행하고 특히 그 신산업 구조를 지역별로 총체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경북 시대를 끌고 나갈 것입니다. 김 지사는 이 밖에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실크로드 경주 2015 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을 3대 당면 과제로 꼽고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MBC 뉴스 박헌식입니다.
민선 6기 1년을 맞아 포항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창조도시 기반 조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추진력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과와 과제를 김철승 기자가 전합니다. 1년 전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이강덕 시장.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와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 창조도시 기반 조성과 환동의 물류 관광 중심 도시 초석 마련, 도시 재생과 상생 발전을 들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부분도 어떻게든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블루밸리와 경제자유구역 조기 완공, 두호 마리나 복합 리조트 조성, 포항역 일원 복합 랜드마크 사업 등입니다. 이 시장의 강점은 소통입니다. 취임 이후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 인접도시, 그리고 공무원 조직은 물론 의회와도 무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요청 사항이나 주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추진력과 자신만의 색깔이 부족하고 연고 인사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추진하는 데서 늦다. 제가 한 1년간 업무 파악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닥닥 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는 정체되고 철강 경기는 침체된 상황. 1년간 새 시장의 행보를 지켜본 시민들이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과제에 희망을 거는 한편 조심스런 감시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10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을 제출받아 지난 26일 제안 설명을 들은 데 이어 이틀간 심사한 뒤 다음 달 1일 3차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메르스발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관광업계를 하루빨리 지원하기 위해 의사 일정을 변경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포기한 포항 외국인 학교가 올 초 사업 승인 취소로 백지화되었습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인근의 부동산 값까지 들썩이게 했던 사업 계획은 추진 과정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외국인 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뒤 포항시와 포스코 교육재단의 협약 체결에 이어 학교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감사원은 포항 외국인 학교 건립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고 재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357명으로 예측된 취약아동은 재조사에선 4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영어 사용 아동은 29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5년간 5억 8천만 원이라던 적자 규모는 10배가 넘는 70억 원대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세금 180억 원을 쏟아붓기로 한 사업은 올 초 사업 승인이 취소돼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과대포장되어 있었던 사업이고요. 추진 과정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만큼 특히 포항시는 법을 어겨가며 공사도 하기 전에 99억 원의 보조금을 선지급했다가 돌려받는가 하면 의무사항인 시의회 동의도 없이 학교 운영 적자 보전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끝난 사업에 대해 포항시는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처분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조차도 의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고요. 포항 외국인 학교는 포스코에서 포스코 교육재단으로 등기 이전돼 현재 축구장을 만들고 있는데 포항시는 이 과정에서도 받아야 할 세금 수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포스코가 납부해온 연간 1,000만 원의 재산세와 다른 용도로 매각했다면 받았을 4억 원의 취득세 등 3년 동안 5억 원의 세금을 받지 못했는데 포항시는 뒤늦게 징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좀 그때 그 2008년도에 우리가 이제 용역 줄 그 시점하고는 판이하게 여건이 좀 변화가 됐거든요. 당연히 부과를 해야죠. 곧 부과를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1일 열릴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 외국인학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문제에 대해 포항시의 잘못과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텍과 김천 녹색미래과학관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무한상상실 운영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포스텍은 나노융합기술원의 무한상상실을 설치해 지역의 연구, 교육시설과 연계해 찾아가는 3D 프린팅 특화 교육 등에 나서고, 김천 녹색미래과학관은 녹색에너지 융합과 에코빌리지 건설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한상상실은 과학관과 대학교, 도서관 등에 설치돼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이나 스토리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경상북도는 준비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경북 지역의 식수난이 최근 내린 장맛비로 모두 해결됐습니다. 그동안 경북에서는 울진과 안동, 의성 등 3개 시군 6개 마을 주민 180여 명이 운방급수에 의존해왔으며 5개 시군에 22,500여 명이 제한급수를 받았지만 지난주 내린 비로 운방급수나 제한급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장마권에 다시 들겠지만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정도로 적습니다. 경주시는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안강 7평천과 서면 신곡천 하천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강 7평천 하천 정비 사업은 289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완공될 예정인데 농경지 700헥타르의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서면 신곡천도 2km 구간의 하천 정비와 노후 교량 3곳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 50개 사회단체가 최근 이세진 군의원 퇴진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 의원 퇴진 시까지 재경 군민회와 공동 성명서 2만 부를 제작해 10개 읍면에 배포하고 1인 릴레이 시위와 각 단체별 현수막 내걸기, 범군민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울진군 의원 8명 중 장시원, 안순자, 백정예 의원은 이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7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도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포항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속자들의 고인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7개 기관을 일일이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는 내일까지 포스코 국제관에서 소재 분야의 프론티어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필립 하버드대 교수와 필립 벅스바움 스탠포드대 교수 등이 참석해 아토초과학과 복합소재, 나노기술과 관련한 선도 연구 성과들을 소개합니다. 미래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는 정부와 경상북도, 포항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 내리쬐는 자외선 지수가 다소 따가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포항과 경주는 낮부터 늦은 밤까지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울진과 영덕은 늦은 오후에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보다 다소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울진 21도, 포항 23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다소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안개 소식 있습니다. 동해안에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내륙과 동해안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8도, 영덕 경주 19도, 포항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5도, 포항 23도, 경주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다가 비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 소식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이번 주는 대체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